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그냥 주식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재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식은 정답이 없다. 맞아요. 주식 정답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있어요. 주식에 정답은 없지만, 물론 부동산도 정답은 없어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죠? 부동산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대빵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부동산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나이 먹고 진짜 50, 60 돼가지고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고정적인 수익이. 물론 그게 이제 고정적인 수익은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고, 연금에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주식에서 나올 수 있는데, 뭐 연금은 뭐 누구나 다 나오는 거니까. 그죠? 부동산도 건물을 사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34살 때부터 건물주였어요. 진짜로요. 저기 안산에 풍림아파트, 신도시에 풍림아파트 상가 단지 내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가, 세탁소가 제 건물이었습니다. 세탁소가. 이거 임대 줬어요. 그때 당시, 2000에 70인가? 그럼 몇 년 전이야 벌써? 20년이 조금 안 됐네요. 그죠? 그때 당시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젊은 나이에 그래. 그때 너무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나 봅니다. 안전하게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돈을 못 벌더라도 우리 와이프나 또는 아니면 그 애들은 먹고 살게 지장은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젊은 나이에 사실은 저는 34살 나이에 풍림아파트 상가를 하나 장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인 거예요. 처음에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잠시만요, 전화가 좀 받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삼성 그룹 공채 32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대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안 했어요. 졸업은 못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같은 SS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시스템이라는 곳을 창업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삼성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요 다음 시스템이라는, 지금도 명함이 있고 사업 다 이제 있는 다음 시스템을 창업을 해서 여기서 한 8년 했나? 8년에서 정말 돈 진짜 긁었습니다. 한 30억 벌었어요. 그래서 요걸 30후반에 부동산 시행사를 혹해가지고, 자격증 바로 따고 혹해가지고 했더만, 와 진짜 한 20억이요. 20몇 억이 훅딱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돈 날아가는 데는 딱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밖에. 그러다가 정말 이제 딱 달랑 남은 게 뭐 4층짜리 상가주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집 2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최근 5년 동안 부동산을 쉬었던 이유는 요런 거 이제 빚값리라고 사실은 다 날리고, 달랑이 이제 요거 집 2채 요거 남았는데, 집 한 채는 팔고 해서 또 여기다 이제 사업소득, 또 사업이 잘 됐죠. 그 다음에 또 주식에서 돈 정말 진짜 뭐 열심히 했어요. 한 4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식에서 뭐 한 달에 진짜 100% 이상씩 나면서 매달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요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현찰로 빚이 은행 빚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 4년 동안 다 갚았어요. 이제는 뭐 오리지널 이제 건물 하나하고 집 한 채는 팔았죠. 이렇게 이제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정말 젊었을 때 너무 무모하게 부동산도 공부를 안 하고 무모하게 시작했던 게 조금 이제 후회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재밌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걸 봐도 재미있고,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정말 한 15년 전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이제 걸어온 길인데 이제 제가 이제 50이잖아요. 50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뭐 또 바짝 한 1년 정도 더 벌면 뭐 그래도 웬만큼 한 사람보다는 낫죠. 뭐 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고 일단 둘째 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주식에 답이 있냐? 주식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답이 있어요. 단지 주식은 저는 그래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은 우리가 잘 실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보 이용료를 주면서 또 교재를 사고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사람들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돈을 날릴 확률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 있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들. 누가 좋대야 이거 어디 뭐 하는 회사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예요. 주식은 유행을 타는 거예요. 유행. 말 그대로 미인투표죠. 미인투표. 뭐 이번 달에 테마가 다르고 다음 달에 테마가 다르고 다른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냐? 그게 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차트 공부 한 3년 해야 돼요, 여러분. 2년? 진짜 열심히 하시면,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2년 정도면 웬만큼 나도 주식의 선수가 될 겁니다. 저처럼 뭐 한 달에 100% 수익은 못 내도, 단타에서 한 달에 뭐 한 10% 이상은 기본으로 될 겁니다. 기본으로. 근데 이런 차트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종목을 투자하니까 주식에서 매일 90%, 95% 이상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또 하고, 깨지고 또 하고, 또 미래에 남아서 또 목돈 되면 또 깨지고 또 들어와서 이거면 될 거야. 또 깨지고 목돈 만들어서 맨날 인생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신 분들 평균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100%가 다 주식했던 분들은 또 주식합니다. 안 할 것 같지, 여러분? 해요.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어차피 평생 할 거면 선수가 돼야 되나, 선수가. 부동산도 어차피 내가 평생 1년에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지금도 하듯이, 그죠? 선수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 제가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 40분 50분 되세요. 가끔씩 저한테 여쭤보는, 저는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요. 왜? 기초적인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해도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추천주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배우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 제가 간혹씩 이제 주식 강의를 하잖아요. 9월달 120% 수익 확정. 가끔씩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죠? 후단에 다음 주 주식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식. 정말 훌륭한 투자이면 100%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투자예요. 저는 어느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자산을 일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 꾸준하게 잽으로 저는 날리거든요. 뭐 진짜 보통 한 달에 5천 정도 아니면 또 7천 정도 종잣돈 가지고 매달 수익을 냅니다. 매달. 단 한 번도 매달 깨져본 적이 없어요. 매달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뒷받침은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제가 수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고 단타를 쳐보고 그랬잖아요. 저는 주식은 장기 투자 안 합니다. 장기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짧은 인생 뭐 3년, 4년 기다렸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장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안 하고 보통 뭐 일주일, 길면 일주일 가져가요. 길면 일주일. 아니면 진짜 길다 그러면 2주 정도까지 가져가 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는 보통 막 저도 1년, 2년 처물려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건 아닌갑다, 진짜. 이건 아닌갑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정말 제가 프린트한 것만, 옛날에 한 15년 전에 프린트한 것만 A4 한 10박스는 될 겁니다. 10박스. 10박스는 될 거예요. 매일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만 딱 봐도 이거 뜨겠는데? 그리고 제가 한 2000 종목을 검색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2000 종목 검색하는데 차트 좋은 게 쭉쭉쭉 나와요. 이제 적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트 좋은 게 쭉쭉 나오면 주도 업종이 보이거든요. 주도 업종이. 그죠? 그럼 그 주도 업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업종, 많이 걸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죠 그러면 이 중에서 추려보면, 아, 이건 제약바이오, 아, 이건 로봇주인데, 이런 것들은 로봇주가 한 뭐 20개 검색됐네?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주가 한 50개 검색됐네? 좋은 게 100개 추린 것 중에? 그러면 다음 달이나 이번 달부터는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준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주도주를 판별합니다. 물론, 저도 매스컴이라든가 가끔씩 참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목들, 저 미친놈, 저 솔직히 가끔씩 그러거든요. 저 미친놈 저런 걸 추천해. 처음 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대응방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캔, 거, 이, 추, 저, 집, 원래 집인, 저지예요. 제가 원래 저집이라고 하죠. 저집, 파, 보, 기. 요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전에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이 전에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지수. 종합지수과 지수죠. 종합지수과 지수가 흐름이 하락인지, 박스권인지, 횡보인지, 하락인지, 요걸 판단을 해야 돼요. 요걸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그러면 강세 업종이 있을 겁니까? 강세 업종. 뭐 조선주가 강세다. 옛날 같은 경우 주식 처음 할 때 뭐 트로이카주, 건설, 증권, 은행 이게 트로이카주라고 했거든요. 요것들이 막 진짜 날아가고 또 아니면 인터넷 관련주들이 막 다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눈 뜨면 상한가네. 그런 것들이 날아가고 어떤 게 주도주인지 가장 먼저 판단할 건 종합지수 흐름이다.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요거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 맏형이에요. 맏형. 종합지수가 시퍼렇게 빠져있는데 뭐 빨갛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지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주식을 담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판단하고 아 이건 조금 내가 일주일 끌고 갈 거냐 말 거냐 판단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락추세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요. 하락추세 때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특히 이제 이런 때는 제 경험상 제약 바이오주 그 다음에 일부 작은 테마들 있죠. 로봇이나 AI 이런 종류로 전 투자를 하고 횡보장에는 오로지 차트 위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차트 위주로. 물론 다 차트가 기본이 돼요. 다 차트가 기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테마주를 봐야 돼요. 테마주. 테마 업종을 봐야 돼요. 테마 업종을.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딱 기본이 돼야 돼. 아 이번 주는 좀 주가지수가 반등 줄 것 같다. 이번에는 종합지수가 좀 상승 하락할 것 같은데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락할 기미가 보인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차트 속에서 저는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요.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합지수 판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처음 맞고 봐야지 아 종합지수가 하락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빨간 똥침 하나 양봉 하나 딱 썼을 때 아우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갈란가비요. 그렇게 나중에 뒷북 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뒷북 치세요. 일반인들 대부분 다 90% 이상의 뒷북을 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미리 예측을 합니다. 아 박스권이면 박스권 아 이게 저항선이네 여기까지 맞고 다시 내려가겠네 아니면 지지선이네 올라가겠네 이런 것들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몰빵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신용까지 다 써서 할 건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테마 업종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캔들 거래량 여기 캔들이잖아요. 이 일봉 하나하나가 캔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 밑에 있는 거래량 여기 나와 있죠. 이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트 안에 거래량 죄송합니다. 담배 한대 필게요. 어차피 뭐 제가 주식 강의할 때는 담배 피는 거 아시죠? 좀 이해하시고 뭐 이거 부동산 강의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는데 주식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여러분. 이동평균선이 하락인지 횡보인지 상승인지 이동평균선 종류가 많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301선, 241선, 501선 많죠. 각각의 뜻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죠? 5일선을 뭐 단타하는 사람들, 11선은 세력선이다, 21선은 뭐 저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61선은 경기 지표선이다. 61선이 꺾여 있다는 것은 61선이 밑으로 갔다는 것은 그죠? 3개월 동안 분기가 3개월 동안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가가 밑에 61선 밑에 있어. 그러면 3개월 전보다 실적이 안 좋다는 거고 주가가 61선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어. 이게 61선이고. 그러면 3개월 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의 실적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캔거이 주 저집합복 이렇게 얘기하지만 캔들도요.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캔들 종류도. 여러분들 이런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의미가 많아요. 거래량이 폭발하냐, 주가가 상승 시기에 거래량이 폭발하냐, 주가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냐, 개발학 보였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냐, 그 다음에 음선을 때렸는데 거래량이 주냐, 뭐 이런 종류도 많아요. 이런 종류도 거래량도. 이동평균선 아까 설명 대충 해드렸고, 그죠? 캔거이 추세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추세선이죠. 이런 추세대 깨면 매도 이런 추세대 있죠. 이런 추세대 여러분 추세선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추세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선인 거예요. 추세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참을 지난 다음에 내가 긁은 추세선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스스로 한번 깨우쳐 보세요. 정말 수학 공식보다도 정확합니다. 수학 공식보다도 정확하다. 그렇지만 이 추세선도 속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목 한번 볼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라파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리죠.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라파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장기 추세대는 바닥부터 장기 추세대는 이거예요. 이거 그죠? 자, 저점과 추세선을 긁기 위해서는 저점과 저점이 두 개가 필요하죠. 불이 자꾸 꺼지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담배를 안 피니까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자, 저점과 저점을 딱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아이고 왜 이러냐 오늘 이거.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 쭉. 그러면 자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언제야?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또 사보고 그죠? 또 여기 오면 사보고. 그런데 이 주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추세대 저점과 저점을 딱 연결한 단기 추세대. 깰 것 같거나 깨면 매도다. 안 그러면 며칠 고생을 한다. 지금 여기 못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사가지고 못 파시는 분들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이 26,000 한 10% 되려나? 10% 정도 되죠? 못 파시는 분들 이렇게 고생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3, 4일 만에 이 추세대 위로 캔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일단 매도로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지지선은 여기 전저점,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추세선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조금 긴 텀으로 본다면, 자, 이것은 여기까지 혹시나 미국장이 폭락해서 여기까지 온다면 매수인 거죠. 매수.
그죠? 그럼 또 다음 지지선은 여기가 되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가면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추세를 돌렸을 때 사도 안 늦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이거 뭐 상한가 쳐버리고 가버리면 뭐 할 말 없지만, 그죠? 근데 조금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죠?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 추세대를 깨긴 했지만 이때 저처럼 못 파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 쌍저점, 그리고 미국의 지수가 안 좋으면, 만약에 명절 끝나고 이제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여기서 하락에 물려 있다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 올라오고 있는 장기 추세대에 한 번은 맞을 거다. 여기에 맞고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자, 이 추세선까지 했죠? 추세선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추세선을 하루에 진짜 10종목씩 매일 긁어보세요. 매일매일. 종목 하나 띄워놓고 매일 어떻게 긁든 긁어보세요. 그러면 긁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법칙을 발견할게요, 여러분들. 법칙을 발견합니다. 법칙을. 제가 우리 이게 종합지수거든요. 20년, 30년 종합지수 차트거든요. 제가 이때 IMF 때부터 쭉 추세를 그려놨죠, 이렇게요. 이때는 코로나 시국, 이때는 IMF 때, 그죠? 이때는 금융위기 때, 제가 항상 그러죠. 이때 간이 떨렸고, 저는요. 이때도 코로나 때도 간이 떨렸고, 이때 제가 뭐라냐면 소 팔아서 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블로그에 있구나, 블로그에. 시간에 투자하자. 소 팔아서, 닭 팔아서, 시골에 있는 논 팔아서 주식 몽땅 사야 된다, 이거. 왜? 눈에 남들은 이거 깨고 뭐 600간에 800간에 1000 깨지네 그러지만 이때 법칙 아닙니까?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그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도 있어요. 왜? 불경기가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 이렇게 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 온다는 보장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1파 하락, 2파 반등, 3파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안 온다는 보장도 못 합니다. 물론 안 오길 바라죠. 일단은 저도 여기서 2400선에서 지지하기를 바라고, 또 2200선에서 지지하기를 바라고, 2200 깨지면 바로 여기까지 직행합니다. 여기까지. 이 기간이 뭐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역시 온다면 집 팔아서 논 팔아서 주식 몰빵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단기적인 것만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저는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지, 파, 보, 기. 저항과 지지. 여기 저항 맞고 쳐맞고 내려오고, 그죠? 여기 저항이니까 올라갔다가 쳐맞고 내려오고, 저항. 지지가 어디야?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전저점이, 그러니까 지지도 전고점 지지냐, 전저점 지지냐, 아니면 쌍바닥이냐, 뭐 그런 것도 있죠. 많습니다. 이것 또한 30몇 가지 돼요. 30몇 가지. 저항과 지지, 요것도 한 10몇 가지. 그죠? 저항과 지지, 요거 합치면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 다음에 캔들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다 못 와요, 여러분들. 나한테 맞는 것만 하면 돼요, 나한테. 그죠? 거래량 분석, 이것도 한 5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요게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추세선,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항과 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항과 지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냐, 이 신고가에서, 여기 전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냐, 여기서 지지하냐, 깨냐, 신고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냐, 이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냐, 그런 것들. 파동,
파동은 뭐 이런 거죠. 사다리형이냐, 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깃발형이냐, 쐐기형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페널티형이냐, 여러 가지 있어요. 파동도 요것도 한 20여 가지 됩니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내가 직접 차트를 갖다 대고 그려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하기 전에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 이런 보조지표 있죠, 이거. 보조지표, 뭐 스토캐스틱, RSI, MACD 오실레이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OBV, 뭐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CD, 그 다음에 RSI가, 저는 많이 보는 게 RSI를 많이 보고요. MACD 오실레이터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 그죠?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 보조지표가 100여 가지가 되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경매라네. 주식을 하면서 밑에 보조지표를 띄워놓는 것은 대부분 RSI하고 그물망 차트. 요것도 이제 수치를 조정합니다. 그물망 차트.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그죠? 그 다음에 가끔씩 판단이 안 쓸 때는 요거 뭐였더라 이게. 가만있어 봐. 일목균형표. 요걸 참고를 합니다. 판단이 안 쓸 때는. 오늘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매출액 증가가 되냐, 영업이익 증가가 되냐, 부채비율이 얼마냐, 그죠? 큰 틀에서 그렇게만 몇 가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가지 정도. 뭐 ROA, ROE,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 분석 딱 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표가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번씩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몇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수 흐름이 중요하다. 지수 흐름이. 제가 이때 코로나 때 이후 때 되게 하락할 때 주식 했습니까? 주식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지고, 올랐을 때 잠깐 하고, 빠질 만큼 빠지고 충분히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요. 근데 이때는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했죠. 지금도 하락 이제 추세라고 한다면 판단은 아직 안 서요. 여기서 반등을 줄지, 깨고 내려갈지,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지 저는 아직 판단을 안 쓰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는 철저하게 제약 바이오주 테마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암정복 프로젝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봤던 10년 동안은요, 바이오 관련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반도체도 봐야 되고, 로봇도 봐야 되고, 뭐 해운주도 봐야 되고, 건설주도 봐야 되고, 뭐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봐야 되고, 원전도 봐야 되고, 많은 테마들이 있지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바이오주다. 저는 10월달 11월 달에는 바이오주로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낼 계획입니다. 느낌도 왔고 느낌이 왔어요. 제가 한올바이오 봐봐 상한가 일단 먹었죠. 일단요. 그죠? 어쨌든 지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테마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추천주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지수예요, 여러분. 종합지수 짧게 볼게요. 자,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지수가 상승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추세선을 요렇게 저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처음에 산 올라갈 때 힘이 막 넘치니까 팍팍 올라가 이렇게요. 그러다가 조금 줄죠. 이렇게 정상으로 갈수록 힘이 죽잖아요. 그죠? 이 추세를 깨고 난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또 추세선을 그려드린 게 뭐냐면 고점을 연결하고, 그죠? 요 추세선을 또 하나 딱 그려드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때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 강의 때 후단의 주식 이야기 하면서 반등은 나올 것이다. 반등이 뭐 여기까지 갈지 또는 여기까지 추세선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여기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죠? 이 전저점, 지수는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전저점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반등은 짧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등은 짧을 수 있다. 그리고
탁 맞고 내려가면 이제는 진짜 빨간불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긴장해야 된다고요. 11월, 12월 달 긴장해야 된다고요. 또 김장철 아니냐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달은 또 김장철이잖아요. 김장도 하고 긴장도 하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김장철이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락시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시에 주도주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도주는 이렇게 상승 이때 주도주 다르고 이때 주도주 다르고 이때 주도주 다르고 이때 주도주 다르고 각각 파동마다 주도주가 틀립니다. 그럼 이 하락 파동에서는요. 제약 바이오는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약 바이오는 맞는 건데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뭐 암이 있고 그죠? 이중항체가 있고 CMO가 있고 막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비만 치료제가 있고 각각 요런 파동마다 제가 볼 때는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다르게.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돈 벌기 딱 제약바이오주로 좋은 계절 같긴 합니다. 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본 종목 중에 자, 한올바이오파마 저 상한가 맞은 거 제가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최근 영상에서 언제 얘기했더라? 요때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언급해드렸죠. 보유하고 있다고 이거하고 뭐 보유했다고 했죠? 레고캠바이오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빵 상한가 점상한가 그죠? 점상한가. 왜 이때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뭐죠? 제가 추세대 쫙 긁어드리면서 전고점 돌파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이게 전고점이잖아요. 이 전고점 뚫어놓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지수 이렇게 막 폭락하고 있는데 얘는 안 빠지고 있었어요. 안 빠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얘는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재료는 몰라요. 그죠? 재료가 뭐 기본적인 재료는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재료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운 좋게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한번 맞았습니다. 상한가 맞고 지금 현재 그죠? 이런 종목들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서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저처럼 보유자 영역이라든가 매도한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상한가 맞으면 여러분 또 다음날 상한가 칠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뭐 그죠? 뭐 매도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식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전 제가 알테오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알테오전 말씀드리면서 요게 대장이다. 대장주다. 그리고 이 대장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왔어. 그러면 4만원 올랐잖아요. 4만원 올랐죠. 그럼 4만원짜리가 50% 조정하면 4만원 올랐으니까 4만원에 대한 50%면 얼마예요? 2만원 빠져야 되겠죠. 그럼 8만원에서 2만원 빠지면 6만원까지 딱 정확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죠.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반 개별 종목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잘 적응이 안 돼요. 종합지수를 예측하는 데는 엘리어트 파동이 맞긴 맞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개별 종목에는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런데 개별 종목을 판단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50% 조정한다. 50%. 그죠? 8만원짜리에서 8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4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8만원까지 올랐죠. 그러면 얼마 올랐어? 4만원 올랐죠. 4만원에 50%나 또는 40% 정도는 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8만원에 8만원에서 2만원을 빼면 6만원까지 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6만원까지 왔잖아요. 그죠? 6만원 왔죠? 그러면 반등. 요만큼 줄 거예요. 요만큼. 그다가 또 잠깐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은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알테오전이 대빵이다. 대빵이에요.
저도 알테오 저는 이제 판단이 안 씁니다.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더 치고 갈지, 치고 가서 뭐 10만원 넘을지, 이건 저도 몰라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유자들은 만약 4만원을 사시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9만원, 10만원에 물려있던 분들은 한 50%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8만원에 선에서. 나머지 좀 이게 양이 많다 그러면 한 뭐 30%만 가져가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는 팔아라 마라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자기만의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여기서 쳐 올릴지, 이제 여기서 쳐맞고, 이제 대음선 때렸으니까, 거래량도 많이 늘었으니까, 쳐맞고 반등 주고, 고양 앞으로 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제가 보유 종목이 아니니까. 그죠? 뭐 주식이 예측한다는 것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8만원 선에서 일단 저는 50% 끊습니다. 그리고 8만원 돌파하면 또 한 20% 끊고 한 30%만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요. 자, 요 알테오 저는 대빵 주니까 한번 여러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거 매매 이제 대상은 아닙니다. 단타의 대상이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레고캠 바이오. 제가 말씀드리면서 확정형이라고 했죠. 바닥 확정형. 바닥 확정형. 그런데 깨고 내려가면,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다. 자, 제가 왜 한올 바이오 파마를 얘기했냐면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주식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서 쭉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거든요. 이렇게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차트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역시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임상 예정인 기업들이 있죠. 바이오 관련 중에서도 임상 예정인 기업들. 저는 2020년 임상 예정인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2021년에도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22년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23년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21년, 22년, 23년, 자, 20년에 임상 예정이 들어갔다면, 자,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죠? 결실이 나올 때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이 임상 예정인 제약 바이오주로 저는, 많이 비중을 실을 거예요. 많이 이제 차트가 잘 만들어진 거 위주로, 매매를 할 거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왜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매수를 했냐면, 한올 바이오 파마는 2023년에도 임상 예정인 걸로 떴고, 중복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22년 데이터에도, 제 데이터에도 한올 바이오 파마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22년도, 2021년도에도 한올 바이오 파마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4년 연속 한올 바이오 파마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부터. 그러면 얘는 2023년, 2024년에는 뭔가 나올 것 같죠. 그죠? 이제. 그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를 사실은 차트를 봐가면서 아까 차트를 보아가면서 전고점 지지하는구나 매수를 했고, 두 번째 보는 종목이 오스코텍. 이 종목도 역시 4년 연속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예정 기업에 속해요. 그래서 이 오스코텍도 잘 보는 게 좋다. 물론 이 전고점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항상 손절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추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손절가를 못 잡는다니까요. 주식 대한민국에 2,500개 주식이 있지만 희망이 없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다 그 기업의 내용을 보면 다 희망적이잖아요. 예를 내가 라파스를 샀어. 라파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사실은 이제 한물 갔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만, 주가는 존나게 죄송합니다. 주가는 겁나게 빠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 호재만 보고 있어,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호재를 보되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호재가 여기서 대롱대롱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 그래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요. 만약 이 오스코텍도 내가 여기 샀어. 처물렸어. 근데 이걸 깼어. 매도죠, 매도. 볼 거 있어요? 매도잖아요, 매도.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나 여기서 내가 샀는데 이 기업의 가치만 보고 이 기업의 희망만 보고 이 기업의 재료만 보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손절이 제가 말씀드리죠. 손절은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 습관화가 너무 자유되면 계좌는 맨날 파란불이니까 안 되고 이 습관화가 안 되려면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그래서 주식 차트를 공부하시라는 거고 오스코텍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스코텍도 이렇게 길게 보면 뭐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위험하긴 한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전고점들이죠.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이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전고점을 깨기 전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죠, 매도. 아시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요거 이 가격 깨기 전까지는 이 가격대부터는 저도 계속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매수. 그러다만 이렇게 어제 올랐고 또 빠지면 올랐을 때 사지 마세요. 올랐을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올립니다. 사람들이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변태 기질이 있어요. 변태 기질이. 꼭 이렇게 주식이 빨간색 때 이렇게요. 빨간색 때 올랐을 때 산다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 더 가겠다. 올랐을 때 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런 생각들을, 그런 탐욕들을 왜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딱 주식 봤을 때 저점 근처 거의 다 왔네. 내가 만약에 여기 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어. 만약에 깼어. 그러면 내가 한 10% 마이너스 각오하고 여기 또 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천문이잖아, 이렇게요. 바닥 확정형인 것들은 사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누차 설명드리죠. 하락 추세대 이걸 비껴치기 하는 순간 4만원 이상에 안착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5만원 6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뭐 실적이 아주 우량한 회사 뭐 이런 라파스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라파스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일동제약인데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요거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제약 바이오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세대 딱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 추세대. 자, 저점 하나 찍고 저점. 자, 저점 이제 잡고 있어요. 이 추세대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우량한 회사인데 HK 이노베이션. 이 종목은 재료도 많이 있어요. 이 종목은 재료도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3만원짜리가 지금 얼마야 이게? 42,000원. 한 30% 올라 있네요. 근데 이 종목도 짧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추세대 여기 딱. 그 다음에 추세선을 또 어디 하나 긁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네크라인 돌파했네. 그죠? 짧게 볼게요. 이 종목은 여기가 이게 전저점이 이게 맞고 올라가고 전저점 맞고 이게 쓰리바닥이잖아요. 그럼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여기 샀어. 여기 샀으면 깨면 매도예요, 아니에요? 매도죠. 매도 못하면 이런 사태가 서너 달 동안 마음고생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남들 다 돈 벌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바닥에서 지하실에서 문 잠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올라가면 쳐맞고 내려오는데 물론 잠시 뚫었다고 하더라도 쳐맞고 내려오는데 이 네크라인
이 네크라인. 결국에는 이걸 여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 올라가면 또 이 네크라인 쳐맞고 내려오고 아예 이런 현상이 발화져요. 이런 현상.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이 이 네크라인을 뚫어놨어요. 이 네크라인을 뚫어놨죠. 이렇게요. 뚫어놨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도 좀 했고 여기서도 좀 했어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아직 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금 이제 이건 조정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요 가격대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봐도 물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빠져주면 땡큐고 왜 이것은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니까 뭐 여기서 처물린다 하더라도 좀 빠져서 이 정도 가격대 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요거 여러분 이런 차트 보면 무섭죠. 이런 차트 보면 무섭죠. 자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야 이제 오를 만큼 끝없이 올랐어요. 끝없이 올랐죠. 이렇게요. 끝없이 올랐어요. 자 끝없이 올랐는데 자 월봉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죠.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50%에서 100% 수익률 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은 비중을 실지 말고요. 한 내 재산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금액에 한 10% 정도, 한 5% 정도만 담가놔 보세요. 5% 정도만 한 서너 달 정도 묻어놓으면 제가 봤을 땐 요것은 이제 이 역사적 신고가 뚫었기 때문에 조정하고 올라가서 또 조정하고 여기까지 한번 7만원 선 오면 담가 볼만도 해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쇼하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가겠죠? 임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격이 나올 거예요. 성과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하지 말고 뭐 내 재산이 한 1억이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만 장기 투자로 한번 묻어놔 보십시오. 근데 단 조건은 이 가격 7만원 깨면 매도. 뭔지 아시죠? 7만원 깨면 매도예요. 손절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저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걸 맹신한다니까. 그러지 마. 내가 말하는 것도 맹신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전 손절가 정해드리잖아요. 이 추세대 깨면 평일 추세대 깨면 매도라고. 매도가 중요하다고. 매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내가 해서 75,000원 샀어. 근데 7만원 깼어. 손실이 지금 10% 정도 되잖아요. 못 팔아. 일반인들은 못 팔아요. 근데 저는 떼예요. 저는 팝니다. 저는 주식 배울 때 손절이 먼저 습관화돼 있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손절은 과감하게 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근데 물론 라파스 같은 경우는 손절은 잘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자, 이 종목 말씀드렸고 다음에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게 뭐 없네요. 제가 이제 좀 제약 바이오주 물론 여기 이제 임상 예정인 것들 제가 이렇게 쭉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기서 중복되는 게 여기서요. 한올바이오 바모처럼 또는 알테오전처럼 중복되는 게 몇 종목 있더라고요. 몇 종목. 2020년부터 중복되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오스코텍도 마찬가지 중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 그러니까 알테오젠, 오스코텍, 한올바이오파마 이거 말고 중복되는 업체가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있어요. 아직 근데 요것들은 차트를 제가 원하는 차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째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은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금 일단 3개가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알테오전이 이미 올랐죠. 여러분 제가 타락 못합니다. 분명히 대응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은 제가 명절 끝나고
빠지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것은요. 근데 그 손절가 깨면 매도라는 거.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는 제가 전량 매도했다 했죠. 상한가 한번 30% 먹었습니다. 여기서 2,400만원 벌었어요. 한 방에. 전 더 이상 욕심 안 부린다고 했죠. 저는 주식에서. 그냥 한 30% 남겨놓을까, 한 5천만원짜리 남겨놓을까 했는데, 그냥 다 매도했어요. 저는 매수 잔량 쌓인 거 보고, 다음날 상한가구나를 알지만, 매도한 이유는 전 주식에 이렇게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요. 저는 각종 테마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여러분 컨트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컨트롤 F 치시고, 그래서 뭐, 비만 딱 치면요. 비반이네, 비만인데. 비만 치시면, 요렇게.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유행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다 나와요.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쳐볼까? 뭐,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기약이다. 감기가 유행하다. 그러면 감기 치면, 감기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업체들이. 그래서 그 업체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뭘 검색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니들이 유행하다. 그러면 컨트롤 F 치시고, 마이크로 니들. 그럼, 뭐, 니들인가? 니들이죠? 이게 지금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된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라파스가 마이크로 니들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네. 그죠? 그럼 대원제약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이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립니다. 붙여넣기. 차트 바로 검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이 종목 괜찮네? 여기 봐라요? 여기 쌍바닥인데? 쌍바닥 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종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차트 이쁘게 또 만들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진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기본을 딱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맞춰가는 느낌. 내 예측대로 맞았어. 내가 맞았어. 이 기술적 분석이 맞네?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면서 또 한 번씩 막 이렇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갖고, 아니면 또는 5,000만원 갖고, 5,000만원 갖고 한 달에 뭐 10% 냈다.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20%가요, 1년 후엔 20% 되고, 3년엔 30% 되고, 4년엔 40% 수익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막 50%가 막 100%씩 수익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첫 달에는, 그래, 그냥, 한 5천만원이면, 그냥 5%만 내야 되겠다. 그래봤자, 그래도 250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50만원 목표 달성하면 주식 안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딱 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10월 1일날, 10월 5일날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겠죠? 여기서 내가 목표한 5%, 250만원 벌었어. 그러면 나머지 기간 주식 하지 마세요. 10월달은. 하지 마시라고. 사람들이 꼭 변태처럼 또 들어가니까 처물리고, 돈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처음에 주식을 쏠 때 굉장히 심사숙고 하십시오. 심사숙고해서 첫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쨌든 매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제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는 저는 특별히 주도 업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약 바이오주로 한번 매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거예요. 제약 바이오주가 한 400종목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쁘게 보이긴 한데, 만약에 명절 끝나고 미국장이 안 좋다. 그럼 오스코텍도 요렇게 음선을 때릴 수 있어요. 음선 때리고
뭐 요렇게 빠질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이 선, 이게 얼마야? 27,000원. 27,000원이죠? 27,000원 깨면 매도. 그리고 레고캠바이어 지금 보유하고 있죠? 요렇게 제가 하루 아이고 요날도 샀고, 요날도 35,000원 이하에 샀고 3일 동안 샀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플러스다. 플러스 요거 한 4% 정도 되나? 그죠? 4% 정도 수익 남았어요. 근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선을 요렇게 때려준다. 그러면 5일선이 요렇게 돌겠죠? 5일선이 요렇게 돌겠죠?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음선을 때려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 그리고 이 가격 깨면 매도다. 그렇게 갑니다. 간단한 거예요, 주식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 공부는 한 1년 하십시오, 여러분. 기본 공부는 1년 하십시오.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주식인데, 그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럽니까? 종합지수 흐름은 제가 얘기 안 드렸죠? 종합지수 흐름은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